자, 그러면 이제 그 노마 공화정 그 그라쿠스 형제 개혁 관련된 내용을 하기 전에 잠깐 보니까 미래행 교과서를 제가 좀 안 읽고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요걸 한번 읽고 서계 내용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마 공화정 위기 볼게요. 노마의 정복 과정에서 원로원 위원들이 유역자들 대토를 소유하면서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을 경영했다. 자, 이 원료는 위원 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에키테스 계층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장기간의 전쟁으로 자영농민층은 토지를 상실한 빈민으로 몰락하였고, 자, 이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사회적 분란이 심화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라티푼디에 대한 설명이 그 밑에 있죠. 정복지로부터 공급되는 포를 노예 삼아 유지되었던 대농장 제도인데 이 때문에 자영농이 몰락했고 자영농이 중장 보병을 담당했던 로마의 국방 체제에 큰 문제점이 생겼다. 자, 기원전 2세기 후반 호민간이 된 그라쿠스 형제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농지법을 통해서 농지법은 예전에 기준에 나왔던 거죠. 자, 유역자에게 공유지를 과도하게 차지한 걸 제한하고 자영농 육성하여 고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공물법을 통해서 빈민층을 부양하고자 했다. 그래서 공물법도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초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은 귀족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노마는 귀족파와 평리파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졌고 스파르타쿠스의 난 같은 노예 반란이 일어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그 난에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스파르타쿠스는 이탈리아 카푸아 지역의 검투 노예인데 기원전 73년 70명의 동료 노예와 함께 검투사 양승소를 탈출해서 반란일으켰다. 예. 자, 이러한 이제 혼란 속에 농민층을 사병하고 는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하면서 정치를 주도하는 삼두 정치를 이제 전개했다. 농민층을 사병하고 넣었다는 거는 그 뭐냐면 용병시켰다. 농민층보다는 이미 빈민으로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을 용병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1차 삼두 정치를 주도하면서 정권을 잡은 카이샤드는 그날 각종 개혁을 단행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신민정책, 간척정책, 뭐 항만과 도로건설, 구제사업, 그다음 역사의 개전, 달력을 만드는 율리우스역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공화정이 붕괴될 것을 우려할 반대파에서 암살당했다. 자, 이후 제2차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카이샤드의 양자인 옥타비안스는 이집트의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하여 안토니우스 군대를 악티온 해전, 유명한 해전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격파해서 로마 군대와 재정을 장악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왜냐면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부유한 땅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냐면 누구한테 그 당시 그 옥타비아누스한테 넘어가죠. 그러면서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형제 개혁 내용이 있고 제1차 삼두 정치 전개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샤르 개혁에 대한 키겔의 비판, 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카이샤르가 제1차 삼두 정치를 주도하면서 농지법 등을 각종 개혁을 추진하다. 이에 맞서서 키게르가 카이샤가 과거 그라쿠스 형제처럼 국가재정을 고안한다. 라고 비판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옥타비아누스의 이집트 지배. 자,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에 이제 지배하면서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되죠. 그래서 파라오는 그 이집트의 모든 그 토지를 뭐냐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요 내용도 있는데 자, 내용 볼게요. 악티움에 대한 승리하고 이집트를 장악한 옥타비아누스는 파라오로 이제 표현한 거다. 그의 자신이 이제 클레오파트를 대신해서 이집트의 명실상부한 지배자가 됐음을 알렸다. 그래서 이 그 악티오메주는 그 당시에 이제 어 포톨로마이오스 왕조였죠. 이 포톨로마이오스 왕조를 멸망시켜서 헬레니즘 정치적 의미의 헬레니즘을 끝장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한번 로마족 공화정 말기 때의 이제 어떤 사항들을 교과서에 한번 훑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라쿠스 형제 개혁과 뭐 공화정 말기 때 대략 상황인데요. 이걸 좀 볼게요.
자, 노마가 서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헬레니즘 세계를 정복하여 전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 팽창해 나감에 따라 노마사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은 나가 공화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 순조롭게 진행된 정복 사업은 노마에게 강대한 영토와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노마사의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그렇게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원료를 중심한 고위 정무관직을 독점하고 있는 소위 노비데스 계층과 그다음 2차 포에니 전쟁 전후로 등장한 신흥부유층 에키테스. 에키테스 기상층인데 그 제가 포를 보여드렸죠. 기사층의 상층은 파트리키와 이제 결합돼 갖고 노비데스 계층이 됐고 그 밑에 기사층의 중하층은 에키테스 계층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분 투쟁의 결과 법적으로 신분상의 차별이 없어졌으나 그 과정을 통해서 부유한 상층 시민 중 일부가 고위 정무관이 를 거쳐서 원료원에 진출함으로써 제대의 이제 정통적인 귀족이 합류하여 노비데스라는 새로운 지배계층이 형성된 사실은 앞에서 언급했다. 그래서 노비데스 계층이 형성된 거는 거의 되면 BC 6세기 정도 이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노비데스가 점차 폐쇄적으로 배타적 소수 지배 집단을 형성하면서 정권을 독점하는 편, 원래는 대주주였지만 공주를 사유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소유 토지를 확대시켜 가면서 대금업이나 무역 등 사업에 종사했다. 그러나 기원전 218년 법령으로 그들에게 무역이나 공공토목사업의 첨부, 금융업 같은 걸 종사하는 걸 금지됨에 따라서 요걸 이제 누가 했냐면 이제 그 밑에 하층인 에키테스 계층 있죠. 자, 주로 그들은 토지 소유와 농업공에 심쓰는 동시에 원료를 중심한 노마의 어떤 정치를 좌우하는 귀족적 소수 집단, 지배 집단이 되었다. 자, 그래서 노비데스에게 금지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노비데스에게 금지된 사업에 정력적으로 진출하면서 신흥 부유층을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에키티스다. 자, 그런 평민이지만 그 재료가 실제 군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기병으로 이제 무장을 자담할 수 있는 부유층이었다. 기사층이었다. 보통 이제 기사라면 중세시대 기사만 이제 뭐냐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고대 시대 때도 이제 기사 계층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무장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기사 계층으로 불렸다. 실제 이제 전투를 하지 않더라도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해상 무역이나 각종 군납업, 그리고 군대 수송과 점차 활발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공사, 그리고 속주에서 징세 청부 등이 날이 갈수록 부유해졌다. 자, 그들은 고위 정무관이 되지 못하였고 원료를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재력을 노비데스 못지않게 대단했다. 자, 그래야 그들은 이제 그 재력을 갖고 기했는 대로 토지를 사들이거나 수탈하거나 대주주가 되어서 노비데스와 유사한 생활을 하기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지주 토지는 그 제2차 포에니 전쟁 나티푼디움이라는 노예 노동 입각에서 대농장 경영을 형태를 취했다. 자, 원래 나티푼디움은 시칠리아에서 이제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요게 이제 2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본토까지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포도나 올리브 또는 곡물 생산을 비롯해서 소나 양 등의 가축 사육을 위한 대목적인 그 내용이 다양했다. 그래서 이 곡물 생산이 나는데 곡물 생산보다는 곡물 생산 아시아 속주에서 들어왔고 주로 이제 올리브나 포도 같은 상품작물 같은 걸 재배했다. 예. 그래서 그 수목성 그 농업이라고 하죠. 나무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농업 기술이 필요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별도로 농업 기술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 단순 노동력만 이제 있으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 노동에 딱 적합한 거야. 곡물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공업 그 농법이라든지 농업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의 계관 사업이라든지 이걸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토지가 그걸 이제 좀 배워가지고 하는 거지. 노예들이 솔직히 그 배우겠어요? 안 배우지. 어차피 저거나 뭐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예한테 딱 적합한 것은 이렇게 이제 수목성 이제 그 농법. 그러니까 단순히 가서 따고 그런 정도. 잠시문화 그 정도는 딱 맞아 노예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곡물 생산은 이제 주로 이제 소아시아 속주에서 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일부 헬스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그 밑에 단락을 이제 보겠습니다.
신흥 부유층 출현. 요때 신흥 부유층이라는 것은 이제 에키테스 포함한 부유층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티푼디움의 유행과 더불어 노마사의 매우 중요한 변화는 자유농민층의 몰락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표현상인데 자영농민층이 맞는 것 같은데 자유농민층 같은 경우에는 신분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냥 그 뭐랄까요 그 신분 쪽으로 자유로운 농민층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농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신분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한 자영농민층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책은 자영농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몰락했는가? 그걸 보면 일단은 이제 이 아시리의 계층 같은 경우에는 거듭되는 전쟁의 주력으로 종군한 자유농민의 피해가 인명히 컸고 제2차 포에니 전쟁 같이 직접 본토에서 장기간의 전투가 벌어질 경우에 농토가 항폐도 심해졌다. 그래서 대농경영의 이제 유행과 더불어 속주부터 공납 형식으로 홍수처럼 곡물이 쏟아져 나온 드론 상에서 중소규모의 농업 경영은 유지하기 어렵고요. 그들의 토지를 노리는 부유층과 검문세가들의 압력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자, 이때 부유층과 검문세가들은 앞에서 말한 노비에스와 에키테스 계층이죠. 자, 이디야는 토지를 상실한 자유농민들이 찾아갈 곳이라는 것은 수도 로마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팔고 가거나 일부 소장농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컬로세움이라는 것이 이미 이제 로마 공화정 말기 때부터 조금씩 등장했어. 이 확대된 거는 제정 때지만 자, 자유농민은 그 농업적인 노마 사회를 중상층이었고 또한 시민군의 주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몰락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즉 자유농민의 몰락은 시민군 약화라는 군사면의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건전한 중상층의 몰락으로 노마 사회는 빈부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그게 매우 심각한 사회 분화를 조성했다.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영향 앞에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마케도니아 전쟁이나 뭐 그리스 전쟁 등등 해가지고 그 헬레니즘의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토를 얻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농민적인 건전한 사회가 기풍이 사라지고 사치와 향락을 쫓는 해이한 생활 기풍이 만연하게 되어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자, 이런 배경 아래 이제 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죠.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는 앞에 말한 신흥 부유층의 등장, 나틴푸드의 유행, 자유농민 몰락 등등 이걸 통해서 시민군 약화나 사회 불안 조성 이런 등등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라쿠스 형제는 이들의 주된 목표는 뭐냐? 여기 중요하죠. 자유농민을 부흥시켜서 사회 분란을 일수시키고 노마 군사를 예처럼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유농민인데 제가 이게 좀 표현이 그래. 자유농민보다는 자영농민이라는 게 보통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쓰신 것 같은데 이분 돌아가셨죠. 예, 하여튼 자영농민으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자 그리고 군사력을 예처럼 강화하는 거 아까 말처럼 이제 아시드의 계층들을 이제 다시 부흥해서 자영농민에서 중장 보병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는 이 호민가는 지휘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평민들을 위한 개혁이다 하니까 이 사람이 뭐 평민 출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민 출신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키피오의 외손자여 평민 출신의 집정관이었던 그 아들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의 집정관의 아들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133년에 호민가로 이제 선출하고 니키누스법을 제한을 넘어서 불법을 전면 투지. 그러니까 이제 공유지죠. 이게 정복지에서 이제 얻은 그 공유지를 그 뭐냐면 에키테스나 노비네스 계층이 불법적으로 이제 점유했단 말이죠. 나눠주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무산 시민들에게 분배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래서 예전에 포에니 전쟁 이전에 공유주의 배분 시스템 있죠. 이걸 다시 부흥을 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은 니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에 공유지 불법적 공유지를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구조에 대해서 이 니키니우스 섹스법은 이미 이제 뭐 포니전쟁 이전이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거는 니키니우스 섹스법에 있는 그 내용은 그때 포니전 이전에 이제 했던 게 아니라 요때 BC 1, 2세기 때 했던 개혁인데 그 전에 개혁처럼 소급됐다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면 시대적 배경이 좀 안 맞아. 이때 배경은 맞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뭔데, 뭐 교과서에서 그렇게 적혔으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무산 시민들에게 이제 프롤레타리에게 이제 분배하는 개혁을 제시했으나 원로원들 중심으로 한 반대파에 의해서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지지자들과 더불어 살해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를 잠깐 이제 보면, 아유, 여기 보면 여기 있거든요. 예. 티비드 그라쿠스가 제출 농지법에서 공유지를 이제 뭐냐면 불법적으로 점유한 사람들 이제 어디요? 네. 아 여기가 아니라 요거 1번, 3번 요게 다 공유지 임차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지 임차권 아까 침에 사유지를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공유지 임차권은 그들이 이제 그 불법적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정복지 있죠. 정복지.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눠주는 거야. 뺏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사회 시스템을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 약간 니키누스법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니키누스법의 상당 부분이 이제 뭐냐면 요게 들어가 있지 않은가. 원래 이게 원래 없었던 건데 니키누스법이 그때 이제 그 공유주의 제한법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요때 집어넣지 않았나 위견이 있어요. 그냥 참고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원전 123년에 호민가에 설출됐던 사람이 이제 동생이었던 가이우스죠. 가이우스. 가이우스의 크라쿠스 형제 개혁도 그 뭐냐면 시험문이 나왔죠. 가이우스는 이제 어떤 그 전략을 떼었냐면 예전에는 대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에키테스하고 원룸 계층을 그냥 싹 모아가지고 그 같이 패려고 했으니까 반격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좀 띄워놓고 에키테스는 좀 우쭈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비데스는 집중주의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 놈만 패기 시작해. 한 놈만. 그래서 나름대로 초반 때 성공했어요. 성공했어. 그래서 가나안 시민과 에키테스 계층을 자기 편 만들어 놓고 에키테스를 분리시키죠. 노비데스와. 그래서 노비데스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기원전 123년에 호민간 선출됐던 동생 가이우스는 더 광범위한 사회층의 지지를 획득하고 원로원 계층을 고립시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난한 시민들을 자기 편입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곡물법을 실시했죠. 그는 가난한 시민에게 시장가보다 싸게 곡물을 판매하는 걸 했다. 여기서 곡물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때 이제 곡물법을 왜 만드냐 그걸 이제 좀 보셔야 될 텐데 요게 좀 약간 그 전문적인 내용이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곡물 가격은 공화정 말기 때 속주에서 상당한 가격이 이제 많은 그 곡물들이 들어오면서 하방 떨어졌다고 했죠. 근데 이제 떨어져도 이게 갑자기 뭐 직선이 떨어진 건 아니겠죠. 그 요렇게 해서 일종의 이게 뭘까요? 어, 자하향이라고 할까요? 자하향?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쩔 때는 이제 저가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때 그 가이오스가 있을 때, 가이오스 TV 그 그라쿠스가 있을 때는 곡물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냐면 예전보다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요 곡물, 밀을 이제 뭐냐, 백을 잘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값으로 싸게 팔았다. 판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이해가 안 돼갖고 책을 뒤져봤거든요. 요 부분을. 왜냐면 오이가 이제 공화정 말기 때는 곡물가 떨어졌던데 이걸 뭐 더 싸게 파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요걸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하향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직선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네. 노마사 입문에 보면, 이게 전문적인 건데, 289번이 있어요. 네. 여기.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곡물가가 올라간 내용이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곡물가가 올라갔던 그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중대에 이제 지지 끌려고 카르타고 옛 영토에 식민시를 건설해서 무산 시민을 이제 이주하는 방으로써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 그래서 식민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기에 거점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걸 통해 민중들, 무상계층들을 이제 이주시켜서 그 부분에 땅을 나눠주면서 중상층을 이렇게 부흥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벗어나서 예, 해외로 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빈민층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에키테스 계층들을 이제, 끌어들였죠. 그래서 에키테스를 별조로, 예전에는 이제, 노비레스와 에키테스가 딱딱하고 이해관계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리시켜서 노비레스만이 패는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나름대로, 에키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 모아가지고 노비레스 계층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제 일종 심적으로 노비데스하고 정체성이 좀 비슷해요, 애들이. 어차피 자기가 이제 노비데스 되려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들 분리시키는 정체성을 좀 약간 달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상징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특별한 신분의 표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들에게 여러 가지 권한도 줬어요. 속주인 소아시에서 징세 특권과 속주부터 착취당한 법정에 배심원 자격을 부여했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참고로 이제 그 뭐냐면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속주의 징세 특권, 예. 소아시아의 징세 이게 속주라고보다는 소아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소아시아 어디까지 읽었어? 예? 그러니까 여기네. 예. 소아시아에서 징세 특권과 그 다음에 속주에서 다스리는 법정의 배심인데 원래 이거는 예전에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 원로원 계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로원 계층들이 이제 고위 정무관들은 이제 뭐냐면 그 그러니까 말해볼게요. 그게 원래 이런 그 권한들은 예전에 속죄 총독이 고위정문관에 지낸 자를 자동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령계층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인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뺏어가지고 에키테스에게 주다 보니까 원령계층들의 이제 계층이 반발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 이 법전은 원래 원로인이 구성됐고 또한 속죄 총독이 고위정무관 지낸 자를 자동으로 임명돼 있는데 그 가이스 게어스 원론 중심으로 한 벌쪽에 대한 공공의 도전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놈만 잘 뺐으면 됐는데 예상치 않는 이제 뭐냐면 상황이 터졌죠. 예, 이게 뭐냐면 그때 이제 가이오스가 전부터 강력하게 이탈리아 동맹시에 요구해왔던 로마 시민권 동맹시로 부여하려고 할 때 그의 지지 세력들은 분열되었다. 이를 이용해서 반대파의 공격을 불린 가이오스는 스스로 목숨을 껐다. 이게 뭐 지지 세력 분열되냐? 이게 많이 생략됐는데 자, 왜 그러냐면 공유지는 이제 그 당시 동맹시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동맹시에 부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같은 이제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동맹시에서 각출했던 그 공유지 있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받았던 공유지를 다시 동맹시에 돌려줘야 돼. 로마 시민이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공유지는 누가 많이 차고 있었어? 노비데스와 에키테스 계층들이 했는데 어차피 노비데스는 자기 반대파니까 뭐 상관없는데 에키테스 당연히 반발하겠죠. 자기 땅을 이제 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키테스 대칭이 자기 지지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민중들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면 나름대로 못 먹고 못 살아도 내가 노마 시민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동맹시들에게 뭐냐면 노마 시민권을 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민중들이나 에키테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해. 이 정책 때문에. 결국 그걸 노려서 이제 반대파들 공격받고 가요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라코스 형제 개혁 관련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라코스 형제 개혁은 보면 결과적으로 별쪽 세력의 어떤 지배하는 원료를 반대로 실패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원료 반대로 실패했고 이걸 계기로 해갖고 별쪽파, 민중파가 대립이 격화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종전의 시스템 복귀해가지고 이 군사력 복귀 그 군사력을 이제 중상층을 중심으로 이제 형태로 다시 복구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죠. 그럼 새로운 또 제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용병 제도가 등장하게 되고 용병을 매개로 해서 새로운 군사 제도를 등장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그라코스 형제 개혁은 로마의 내부적 중단 위기에 어쩌면 공화정 자체의 유지 여부와 달린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던 것을 뜻하며 개혁의 실패는 그 위기가 그대로 종속되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 거다. 사실 그라코스 형제 개혁을 통해서 로마의 지배층을 원로를 중심한 기득권 형상을 유지하는 옥티마테스, 그러니까 별쪽파와 그들에 대항하여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포플라레스라는 민중파로 갈라지면서 약 100년간 두 파 사이에 내란이라고 할 정도 치열한 정권 투쟁이 벌어졌다. 또한 그 당시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의 개입과 유혈 상태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앞으로 정권 투쟁의 어두운 이제 그림자가 뭐냐면 던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별쪽파하고 민중파도 이렇게 뭐냐면 세력이 나눠졌다. 그러면 별쪽파, 민중파가 뭐냐? 자, 이거 조금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별쪽파인데 별쪽파는 당연히 원로원 유력자들이죠. 기득권자.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원로원의 유력자들이 원로원의 권위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집권층 귀족주의를 중심한 원로원과 행정관들, 정무관들이 이제 정책 결정을 주장하게 되는데 민중파들은 뭐냐면 평민의 입장에서 허민관과 평민의 결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 근데 이들은 이제 민중파라고 하니까 어, 얘들이 대부분 민중 출신이야. 평민 중에 그건 아니에요. 물론 평민 출신도 있어. 이 마리우스 같은 평민 출신도 있지만 상당수가 시저같이 뭐냐면 자신이 어떤 명문가 출신이지만 민중들 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요 이너서클에는 이제 못 들고 이너서클 안에 이제 아웃사이드 있거든요. 이 별주파도. 그러니까 이 아웃사이드, 이너서클 말고 요 별주파 아웃사이드들이 요쪽 옮겨가지고 요 민중들을 이제 선동해서 뭐 이거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민중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별쪽파는 폼피우스, 술라고 그 당시 이제 군인 정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민중파는 마리우스 시저 이런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서양사 강좌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서양사 강좌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47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여기가 읽었죠. 자, 여기 배경이죠. 크라코스 형제 개혁 배경. 그래서 이러한 팽창과 정복의 열매에 달콤한 것은 아니었다. 장기간의 종군, 전쟁으로 인한 토지 항폐, 대토지 경동으로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이 무산 시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되어서 로마로 몰려들면서 사회분화의 요인이 되었다. 참고로 이 프롤레타리아는 오늘날 노동자 계층이라고 얘기하지만 로마 시대 때는 무산 시민이에요. 자, 자영농민은 농업적인 로마 사회의 중상층이었고 또한 로마 군대의 주력이기 때문에 자영농민의 몰락은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는 원로원과 노마 인민의 조화 속에서 추진해온 공화정의 위기로 이어졌다. 자,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개혁운동을 전개한 건 기원전 133년 호민관이 된 티비리우스 그라쿠스다. 티비리우스는 나티온 경영, 라틴 분디움 경영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지법을 제정했고 농지분배 3인위원회를 설치해서 요거는 서기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공유지 부유 상한선을 어긴 토지 부유자들부터 공유를 빼앗아 무산심에 분배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는 원로원의 보수파의 반대에 직면해서 정치폭력의 시생자가 되었고요. 한편 기원전 123년에 그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이 되어 공물법을 제정하고 노마 무산 시민들을 위해 시장 가격의 절반 이하로 공물 배교를 실시했다. 요거 10년도 기출문제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창고법, 도도법 등 일련의 개혁 입법을 통해서 노마 평민들이나 기사 신분의 지지를 얻어서 개혁운동을 추진했다. 그래서 제가 창고법, 도도법을 예전에 한번 찾았거든요. 잊어먹었어.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그걸 밑에다가 제가 게시판 밑에다 그 다시 조사해갖고 올려놓을게요. 예. 그래서 하여튼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가이오스 역시 개혁 반대파들 공격을 피해서 도망쳐서 자살을 생을 맞았다. 왜 실패했는가? 그 앞에서 이제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 그 동맹시들에게 노마 시민권을 주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그랬죠. 그 지비치 분열이 났죠. 이거 관련된 설명 제가 앞에서 했어요.
자, 이로써 이제 뭐냐면 기원전 2세기부터 로마는 한상 유지 속에 기득권을 고수하는 원론주의 기족파,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민중파로 나눠 대립되면서 폭력 상태가 되풀이되며 내전기에 접어들었다. 호일리의 그라쿠스 형제 개혁 운동에 대한 비판적이었던 키게노는 티비데우스의 그라쿠스의 죽음은 아니 이미 그가 죽기 전부터 호민간의 생각은 하나의 인민을 갈라놓았다고 말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서양사 총론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어볼게요.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많이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라쿠스 형제 개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그 203페이지예요. 서양사 총론 203페이지입니다. 자, 가장 주목할 만한 운동은 BC 2세기 후반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었다. 먼저 호민간이 된 티비리우스 그라쿠스는 중소농에 감소하고 빈민이 증가함으로써 군복무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법 제정을 통해 가감하게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법을 제정하고 농지법이죠. 농을 분식고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개혁을 다행했다. 이 법에 따라서 페르가몬 왕 아테나 3세가 땅의 농민들에게 재분배했는데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페르가몬은 노마로부터 땅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으로 다시 노마한테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마가 받은 이 땅을 다시 받은 땅을 다시 농민들이 재분배하고 있어요. 예, 일종 공유지니까요. 자, 한편 일정한 도의 이상의 땅을 국가에 받아여 그 땅 역시 토지 없는 농민들이 분배했다. 자, 그러나 티베리우스 개혁은 부유층의 반대 때문에 부닥쳤고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 1파 수백 명과 함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사유되고 말고요. 10년 후에 그 동생이 됐던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죠. 이게 다 호민간 지위에서 이제 했던 거다. 참고로 얘네들은 상당히 명문가 출신이에요. 이제 명문가 출신인데 그 뭐냐면 좀 민중들을 위해서 이제 정치를 했다. 그 강남 좌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더 형보다 더 강함한 계획을 추진했다. 그는 새 토지 방안을 부족해 이제 통과시. 요 부족해는 이제 서양사 총론에서만 쓰는 용어거든요. 보통 다른 책에서는 그 평민회라고 해요. 평민회. 근데 평민회가 나중에 이제 여러 계층이 참여 부족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부족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평민의 부족해 트리프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특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그좀 적응하셔야 돼요.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토지분할위원회인데 아까 이제 서강자를 읽을 때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되겠죠. 동지분배 3인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분배위원회에서 사법권을 부여했다. 어, 이 법은 이 법으로 국가에서 값싼 싼 곡물 구입해서 빈민지에 배급하고 해외 식민지에 정착할 수 있게 주서했다. 이걸 곡물법이라고 하죠. 이건 뭐 자, 또한 그는 원로원의 권한을 이제 축소하고 국가 대부분 권한을 민에도 이관시켰으며 나틴족과 이탈리아족들에게 제한적인 참정권을 부여해주겠다. 예. 그래서 이 나틴족과 이탈리아족은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나틴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야? 노마와 같은 그 족이고 이탈리아족은 그 외에 그 이탈리아 반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야. 그래서 제한적이나마 참정권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매하게 돼 있는데 참정권이 뭐냐? 여기는 라틴 시민권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라틴족도 이미 라틴 시민권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여기에서 이제 서계 전 로마 시민권 같아. 하여튼 자 속주에서 진세권 및 배신권은 에키테스에게 보장되었다. 자 민중대의 강범위한 지지를 목표로 한 이와 같은 지지는 보수파의 기죽대 막려한 반대 부닥쳐 폭동이었고 그래서 3천 명이 사살됐는데 요게 계기가 됐던 게 여기는 같이 이제 버무려 갖고 설명했죠. 요게 결정적이죠. 요것 때문에 지배층에 이탈이 일어났다. 아, 그래서 요거 이제 그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가 이거는 다른 책하고 비교해서 지금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대한교과서에 이탈리아사가 있어요. 이탈리아사의 그 자세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연결시켜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라쿠스 형제 개혁은 좌절됐고, 그 후에 10년간 민중파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운동은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개혁이 시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그래서 민중은 군사 지도자들에게 새 정치에 대한 기대를 걸게 됐으며 그 결과 로마 공화정 1인 지배를 전환하는 변화가 왔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내란과 이제 공화정에 몰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좀 보면 여기 이제 이때부터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해요. 예,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했던 배경이 앞에서 이제 그 뭐 개혁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군사력 기반이었던 이 중장보병층이 이제 더 이상 시민군을 통해서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병제 개혁을 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돈을 주고 무산 대중들, 프롤레타 계층들을 이제 돈을 주고 직업군을 편성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직업군으로 돈을 받고 또 무장도 공급받고 하고 일정한 공부를 마치면 토지가 부여돼요.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고용된 용병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장군의 충성이 앞서겠죠. 장군이 돈을 줬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마리우스의 용병 체제는 그 뒤에 이제 후에 그 많은 군인 정치 그 군인들이 영향을 줬고 유명한 장군들은 이제 뭐냐면 자기 사병들 다 가지고 있죠. 예, 그 사병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기 국가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충성한 그 부대를 이용해 갖고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군인 정치가들이 뭐냐면 날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삼두 정치, 2차 삼두 정치가 해지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21번. 자, 크라쿠스 형제 개혁이 실패가 돌아간 후에 얼마 동안 원료원은 다시 이전의 권위를 회복하고 공화정을 유지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노마사의 심각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전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노마에게 있어서 도시국가적인 공화정이 그대로 종속될 수 있을 것인지 큰 의문이 없었다. 그래서 이 공화정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국가 형태에서 맞지만 대제국을 건설하기는 알맞는 시스템이 아니죠. 예. 자, 하여튼 공화정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원론이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민주공화정이라고 하지만 그 실제 정치는 원론이 했어요. 원론. 원론들이 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뭐 그 그리스처럼 개별적으로 뭐 투표를 통해 시민이 하나하나 참여하는 집단 민주 정치가 아니라 이런 이제 원로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간접 민주 정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개념에 입각해서 보면요. 그런데 이 원로원이 정복 전쟁의 열매를 독점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할 뿐 상황변에 적절하게 대처한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무력화됐다 보시면 돼요. 무력화. 능력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기득권에 매몰돼가지고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기원전 2세기 말부터 1세기 초에 거친 대위기를 처해 무능과 부패상을 드러내면서 일종의 정치 공백 상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자, 이런 그 원로원들이 이제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부정부패 빠지고 그 사회 문제를 이제 거의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걸 메꾸기 위해서, 이런 정책 공격을 메꾸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이 궁사령관들, 장군들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용병들, 사병하는 용병을 동원해 갖고 이게 이제 등장했다.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들의 출현은 그 공화정의 종말을 시사한 것이다. 무력해진 원료는 원료인대로 또한 그 이에 실망한 민중은 그들 나름으로 저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한 장군들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별쪽파와 민중파의 투쟁은 이 장군들의 정권 투쟁하고 결합되면서 복잡하게 치열하게 이제 뭐냐면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별쪽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폼페이우스야. 그 다음에 술라죠. 술라. 이 사람이고, 자, 민중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마리우스야. 그 마리우스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시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장군이 새로운 정치세로 등장할 때는 군사면에서 질적인 변화도 또한 크게 작용됐다.
자영농민의 몰락으로 종전의 시민군의 유지가 어렵게 되니까 노마군의 전력도 크게 약화됐고, 그래야 이제 장고로서 최초의 정치 무대에 등장한 사람이 마리우스죠. 그래서 이 마리우스는 이 사람은 형리 출신이야. 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사람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사람 병제개혁도 나왔고,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이제 못 먹고 못 살았나 봐요. 그래서 그 뭐냐 피보호자였죠. 그 피보호자 시스템, 네, 크리에이테이지인가 그거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하여튼 이 마리우스는 무직자나 무산자 지원병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계층들의 지원병으로서 직업적 군대를 새로 편성한다는 군사교육을 단행했다. 즉, 새로운 군대 직업군인은 무장을 공급받고 봉급을 받으며 16년간 복무를 마치고 보너스 마치면 보너스와 더불어 토지를 급여되어 정착할 수 있는 특전을 받게 된다. 그래야 이제 유능한 장군 밑에서 복무하는 직업 군인은 전리품으로 돌아오는 보상도 많고 노후의 생활안전 확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장군에 대한 충성, 이게 이제 사병화 되는 거예요. 사병, 공병이 아니라 사병화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장군의 지도 아래 정치를 개입하게 돼. 정치를 개입할 때 이들 동원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변질된 군대의 배경으로 장군들이 노마 사이의 갈등과 원론의 무력화를 이용하여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력화라는 것은 무력이에요, 무력. 그러니까 무력이 아니라 원론의 무력이 아니라 힘이 없어요. 원론이 무능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리우스는 작은 도시 출신의 신인이었으나 원론의 무능과 부패로 쉽게 진압이 되지 않았던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 왕 유크라테스의 반란을 이제 진압하면 얘네들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반란 같은 왔다 갔다 해. 이 누미디아는 자 진압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자, 그는 다시 이탈리아 북부 국경의 게르만족인 킴프리 및 투토니족, 발음하기 힘드네요. 네. 시인임을 격퇴하여 더욱 그 명성을 떨치고 민중의 인기를 지지받게 됐다. 자, 그 후 얼마 안 가서 중부 및 남부 이탈리아 동맹시대에 전부터 요구했던 시민권 획득. 그러니까 이탈리아인들이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민권을 내고 있고 그때 내고 있던 게 이제 우리는 로마 제국이 아니 이론이 아니라 이탈리아인이다라는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고 있던 거잖아요. 그게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인데 반란을 일으킨 동맹시가 따로 국가를 형성할 기세를 보이자 뭐 이탈리아는 국가를 만들자 로마는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죠. 그래서 이들 진압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에 노마 시민권은 전 이탈리아에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이 얘는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라틴 시민권, 로마 시민권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슐라는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마리우스, 아니, 슐라가 마리우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서강자에 보면 48페이지 있어요. 마리우스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술라도 나왔고, 마리우스 나왔는데, 술라는 그 사지선단 문제에 나왔고, 마리우스는 이제 그 주관식 문제에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 로마 말기 때 정치사항이, 로마 공화정 말기 때 정치사항이 시험 문제 좀 나오니까 좀 꼼꼼히 볼 필요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원료는 무능력하게 항상 유지에 급급했고 군대를 배경으로 한 군인 정치가들이 정치의 양식을 더욱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그래서 기족파 민중파의 투쟁은 군인 정치가들의 권력 투쟁과 결부되면서 치열한 내전을 전개했다. 자, 마리우스는 최초로 정치 무대에 등장한 민중파였다. 자, 여러 전선에서 외적을 물리친 군사적 공헌을 힘입어 그 기원전 107년 콘수는 집정관이죠. 콘수이 된 마리우스는 정통을 어기고 공공에 필요한 재산자금을 철폐하고 무산 시민들에게 군대를 받아들여 국가에서 무장해주고 봉급을 지불해 군제개혁을 당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대 가려면 자기가 뭐냐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무장을 하고 식량도 자기가 가져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산 시민들에게 돈을 주고 무장을 시키고 했다. 일종의 용병을 이제 고용한 거죠. 용병화 시킨 거죠. 일종의 직업군인제를 실시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원전 100년에 육선의 콘솔이 된 마이오스는 호민간 사투르니스를 끌어들여 원료는 반대 무르쓰고 자기 병사들 퇴역시키면서 1인당 106에다씩 토지를 분배해주고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마케도니아, 코르시카 등지에
정착시킨 법안을 제정했고 16년간 복무한 후 제대할 때 토지를 주어 정착시키는 정책을 하였다. 그 결과 노마 군대는 이제 뭐냐면 국가보다는 그 당시 이제 그 장군에게 큰 충성을 바치게 되어 군대 사병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장군이 빈민들을 징집해 데리고 있다가 제대할 때 그들에게 토지를 분배할 자유노조 내부는 간행이 그 후에는 뭐 술라든지 폼페이우스든지 카이사 장군에게 다스되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그에서 쭉 갔죠. 이런 간행들이 서양사 총론도 이제 좀 보면요. 이 마리우스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자, 여기 공화정 말을 반란해서 뒤에 넘어가면 자, BC 2세기 말에 아프리카의 누미디아, 프랑스의 갈리아, 소아시아 포투스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 당시 이제 로마인대 재산을 위협받게 되었고 그 당시 프랑스의 갈리아가 들어갔나?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군사 지도자에게 기대를 거는 민중과 원로원의 세력을 강화시키려는 귀족 간의 대립 마리우스나 술라 공화 같이 1인 지배를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능하니까 그 무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재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비귀족 출신으로 부유한 마리우스는 군사적 위기를 이용해 집권하려고 했고, 그는 BC 107년에 집정관에 선출된 후 군대 조직을 개편해서 북아프리카나 게르마니아 지역에 반란을 진압했다. 그가 평성한 공부는 노마 정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 마리우스는 토지 없는 시민을 의용봉을 모집해서 정규군으로 편입시키고 제대 후에 토지를 주었다. 자, 이 개혁으로 노마군인은 민병에서 직업군으로 바뀐 셈이다. 그래서 그 당시 병사들은 그 당시 이제 지휘관들의 토지나 금전보수를 기대하게 되면서 그가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갖고 있는 사병적 성격이 되었고 지휘관의 정치적 발언권도 증대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술라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내일 학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가 좀 하고요. 다음 시간인데 제가 금요일 날 또 이제 여기 좀 진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도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금요일 날 한 번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보강보다는 그냥 서연사 강의를 이제 할게요.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걸 같이 올리면 좀 그러나? 하여튼 같이 게시판에 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할게요. 예, 녹화분을 같이 이제 이게 몇 강이야? 4강인가요? 4강? 4강인가 5강인가? 하여튼 두 개 강을 합쳐가지고 한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